안녕하세요. 대표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 CC 2026 수업을 담당하는 지도교사 공윤정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의 작업 공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수업에 듣는 학생들 중에는 프리미어 편집 프로그램과 같은 작업 환경이 처음인 친구들도 있지요? 이렇게 프리미어처럼 컴퓨터에서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선형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비선형 편집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는 작업 공간의 디자인과 구성을 우리 작업자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낯설어도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면 편집 작업이 편리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어 작업 공간에서 파란색 테두리로 지금 보이시지요? 영역을 표시한 부분을 바로 패널이라고 했어요. 먼저 각각의 이름과 기본 기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이 패널은 우리가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 냉장고에 재료들을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영상을 편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료를 모아두는 일종의 냉장고로서 선택한 소스를 미리 보기, 또 미리 듣기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요. 간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단축키는 Shift 1입니다. 즉, Shift 1을 누르면 자동으로 프로젝트 패널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패널에 여러분이 편집에 사용할 여러 가지 재료들, 자, 예를 들어 사진, 동영상, 또 좋아하는 음악 파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려면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소스들을 불러와야 해요. 그 과정을 인풋이라고 합니다. 자, 인풋은 파일 불러오기라고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요? 인풋. 인풋을 하려면 마우스를 따닥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인풋을 선택해 주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인풋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자료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또한 CC 버전에서는 다른 패널에서도 임포트가 돼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우리 화면에서는 조금 잘렸는데 하단에 미디어 브라우저라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이제 나중에 실제 실습할 때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부분. 마우스 클릭하면 이제 PC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로 선택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봅시다. 뉴 프로젝트, 우리 프로젝트의 파일명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은 프리미어 프로 CC 1이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기 확인되시죠? 자, 두 번째, 여기 프로젝트 패널 오른쪽에 요 3선, 3선 있죠? 3선을 클릭하면 이 패널에서 이용 가능한 여러 다양한 메뉴가 나타나요. 요 중간쯤 보니까 뭐가 있죠? 미리 보기 영역, 프리뷰 에어리어가 있죠? 요거를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바뀔까요? 짜잔! 자, 요렇게 바뀌어요.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썸네일 뷰어라고 해서요. 선택한 소스 클립을 어떻게 하죠? 여기 누르면 뭐가 될까? 재생할 수 있고 또 미리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을 클립 미리 보기 썸네일 뷰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 카메라는 찰칵 찍어가지고 대표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포스터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로젝트 패널의 썸네일 뷰어에 나타나는 이미지 있죠? 대표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요. 자, 여기는 뭐예요? 폴더죠. 자, 프리미어에서는 폴더를 빈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빈별로 이렇게 소스를 관리하면 조금 더 작업이 편리할 수 있겠죠. 자, 리스트 뷰. 하단에 보면 리스트 뷰라고 보이는데 소스 클립을 지금처럼 리스트로 보여주고요. 그 옆에는 아이콘 뷰라고 되어 있죠. 아이콘 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썸네일 이미지로 보여줘요. 그래서 클립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편집에 사용하는 소스가 많아지다 보면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아이콘 뷰를 보는 게 아무래도 좀 좋긴 해요. 자, 요 옆에는요, 자유형 보기인데요. 얼핏 보면 이거 여러분이 직접 프리미어에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아이콘 모드와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CC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부분인데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즉, 소스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가 있어요. 즉, 자유롭게 스토리보드를 짠 후에 바로 가져와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오토메이트 시퀀스라고 해서요. 선택한 여러 개 다수의 소스 클립을 연결한 다음에 자동으로 타임라인 패널에 배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항목 클릭하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작업이 커지면 시퀀스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 이 새 항목, 여기 보이죠? 여기 선생님이 체크해 볼게요. 이 새 항목을 클릭해 가지고 시퀀스를 새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시퀀스는 우리의 출력 사이즈에 맞추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스 앤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소스고 오른쪽이 프로그램 모니터지요. 그러니까 화면을 이제 두 개로 띄워놓게 되는데 자, 모니터 패널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이 소스 모니터, 오른쪽이 프로그램 모니터예요. 소스 모니터 패널에는 소스 클립의 원본이 그대로 나타나고요.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는 현재 타임라인 패널에서 작업 중인 그 상태가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소스 클립 선택 메뉴를 누르면 추가로 이제 소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소스 모니터 패널의 경우 이전 CS 버전보다 메뉴가 좀 많이 간소화된 거를 이전 버전 사용했던 친구들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인점과 아웃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바로 인점과 아웃점이에요. 여기 왼쪽을 인점, 오른쪽을 아웃점이라고 하는데요. set in point, set out point 버튼이라고 표현해요. 현재 시간이 위치한 프레임을 편집 구간의 시작점 또는 끝점으로 설정한다라고 대부분의 교재에서 설명하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인점, 아웃점은요. 여러분 편집 용어로 편집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말해요. 여기가 시작점, 인점, 끝점, 아웃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만일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소스, 촬영본을 편집 없이 모두 사용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땐 그냥 바로 타임라인 패널로 이렇게 쭉 끌어와서 쓰면 돼요. 하지만 뭐 컷, 뭐 실수 장면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겠죠. 그렇게 일부만 사용한다면 소스 클립 여기로 드래그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사용할 부분만 인점, 아웃점 이렇게 설정한 후에 타임라인 패널로 가지고 가게 되죠. 즉 바로 이 소스 모니터에서 재생도 하지만 기본적인 인점, 시작점과 아웃점 편집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go to in point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화살표. 아이콘 의미 이해하겠죠? 여기는 뭐냐 go to 아웃 포인트, 아웃점으로 가라는 얘기라고 해서 설정해진 인점과 아웃점 위치로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가운데는 뭐야? 딱 봐도 재생 버튼. 요거는 체크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자, 이전 버전에서는요. 인점과 아웃점 사이를 재생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편집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화면에 바로 나타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CC 버전에서는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이 부분을 사용을 하려면요. 여기 단축 편집기가 추가로 더 나타나요.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플레이 비디오 인투 아웃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인점과 아웃점을 잡은 부분을 재생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컷 편집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인점과 아웃점 사이만 재생한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세이프 마진. 세이프 마진, 요건 뭘까요? 요거는 영상과 타이틀의 안전 영역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세이프 마진을 체크하고 화면과 자막의 안전 영역을 확보하면서 편집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깥에 있는 사각형은 화면의 안전 영역이고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자막의 안전 영역입니다. 가급적 이 영역 내에서 영상과 자막의 편집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니터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축키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IOJKL 스페이스바 한 번 더 해볼게요. IOJKL 스페이스바 이렇게 좀 암기해 보시고요. JKL을 여러분의 손가락을 한번 위치해 보세요. 키보드에 위치해 보세요. 자, I가 의미하는 거 인풋, 인점이고요. O가 의미하는 거는 아웃풋, 아웃점. J는요, 뒤로 가는 거예요. 되감기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2배속이 되고요. K는 멈추고, L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역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2배속, 4배속이 되고요. 스페이스바는 정지와 재생입니다. 이 IOJKL 스페이스바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반드시 한영키가 영어로 선택되어 있어야 적용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작업을 진행할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결키 있죠. 물결키를 눌러서 프로그램 모니터를 좀 확대해서 작업하면 보다 세밀하게 편집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외에도 다양한 추가 메뉴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실제로 편집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씩 추가하도록 하고 이어서 타임라인 패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 패널. 이곳은 프리미어의 실질적인 기능의 편집을 하는 곳이죠. 영상이나 사운드를 잘라내고 또 붙이고 또 효과도 주고 화면 전환도 하고 이런 여러 각각의 비디오 오디오 트랙에게 적용되는 편집을 하는 곳인데요. 선생님은 좀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좀 확대했어요. 네, 여러분의 프리미어 트랙과는 좀 모양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기를 뭐라고 하죠? 비디오 트랙이라고 해요. 비디오나 기타 영상 부분이 위치하는 곳으로서 여기서 편집도 하고 이펙트, 트랜지션은 경계선에다 효과 주는 거죠. 자, 위에 위치하는 트랙의 비디오가 또 아래에 있는 트랙보다 우선 재생된다는 얘기는 뭐냐? 영상을 V1 위에다 V2, V2 위에 V3, 4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위에 게 우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각각의 트랙은요, 추가, 삭제 모두 가능하고요.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오디오 트랙이에요. 오디오 부분이 위치하는 곳이겠지요? 오디오와 관련된 편집과 이펙트 등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요, 시퀀스 탭인데 여러분은 지금 우선 한 개가 만들어져 있을 텐데 선생님은 좀 작업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촌 봉사 영상과 일반 시퀀스 탭 2개가 있지요. 작업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타임코드. 화면에 시간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 타임코드 위치는요. 현재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 보이는 화면의 그 시간 정보를 알려줘요. 지금 인디케이터, 이 파란색의 플레이 헤더가 위치한 곳의 시간 정보가 결국 뭐란 얘기죠? 2초 27프레임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 00, 시, 00, 분, 00초, 00프레임, 시, 분, 초, 프레임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동하고자 하는 시간을 입력하면 원하는 시간으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동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만일 예를 들어서 1분 6초 15프레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굳이 000 10615 이렇게 입력할 필요 없이 앞에 0은 전부 생략하고 10615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스냅이에요. 스냅은 이제 딱딱 달라붙게 해주는 기능인데 이 버튼이 켜져 있으면요. 스냅 기능이 활성화됐더라고요. 그래서 클립과 클립을 이어 붙일 때 양쪽 클립의 경계를 정확하게 붙여줘요. 근데 만약 이 버튼을 끈다 그러면 드래그해도 붙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만약 타임라인을 확대해서 세밀하게 편집할 때는 예를 들어 뭐 한 프레임씩 하나하나 이동할 때는 아무래도 스냅을 꺼서 작업하는 게 좀 낫고요. 만일 스냅을 켜둔 채로 작업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붙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럴 때는 단축키 Alt를 누르면서 방향키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 세밀한 편집을 하면서 스냅 기능까지 동시에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연결된 선택 링킹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 요거를 끄면요. 비디오랑 오디오를 따로따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혹은 기능이 선택되었을 때도 Alt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하면 비디오 따로, 오디오 따로 선택을 하는데 그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요. 예를 들면 비디오랑 오디오 중에 둘 중 하나만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필요 없는 해당되지 않는 거를 지우고 해당되는 것만 편집할 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더빙이라고 해서요. 프리미어 오디오 트랙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 녹음할 마이크만 있으면 더빙이 가능해요. 당연히 노트북에 있는 내장 마이크도 가능하겠죠. 자, 메뉴바 편집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서 오디오 하드웨어로 들어가서 기본 입력이 보일 거예요.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를 선택하면 가볍게 우리 목소리를 더빙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시간대를 이제 플레이 헤드 이동해서 고르고 더빙 아이콘을 꾹 눌러주면 3, 2, 1 이렇게 카운트다운과 함께 더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플레이 헤드라고 해서 과거에는 인디케이터라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했는데요. 현재 편집 중인 프레임의 위치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이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면 해당 영상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Q를 눌러버리면 주요 단축키예요. 앞쪽이 사라지면서 싹 붙어버리고요. 헤드를 기준으로 W를 누르면 트랙의 뒷부분이 쑥 없어지면서 다음 트랙과 달라붙어버려요. 아무래도 빠르게 편집할 때 유용한 단축키라서 이 QW도 여러분이 잘 사용해 보면서 손에 익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의 작업 공간에서 있는 각 패널들에 대해서 좀 주요한 기능들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다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아요. 꼭 한번 시간 내서 반복해서 수업을 들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